관계하고 나서 합의를 했는데도 뜬금없이 너 어제 기억 안 나는데 왜 그랬어? 라는 카톡이 온다? 더 이상 뭔가 미안해라고 뭐 사람들이 그냥 그쵸.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거 하는 순간 빠져버리는 거예요. 혹시 한국에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성범죄는 어디든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고소가 되는 성범죄 사건은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보입니다. 어떤 범죄들이 성범죄라고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강간죄가 있습니다. 강간죄라는 것은 폭행, 협박으로 간음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요. 강제추행 이런 죄들이 있어요. 동의 없이 스킨십 했을 때 하는 게 강제추행이고요. 그리고 뭐 성희롱도 최근 뭐 많은데요. 말로써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는 것을 성희롱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많은 범죄가 하나 있는데 준강간죄입니다. 심신상실, 한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게 바로 준강간죄고요. 술 먹고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해서 고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다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서로 합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 여자 측에서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정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을 어쨌든 대리해서 결국 이제 무혐의를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반드시 변호사부터 찾아가는 게 최우선이에요. 법적 조언을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네. 실제 이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꼭 들어봐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관계하고 나서 합의를 했는데도 뜬금없이 너 어제 기억 안 나는데 왜 그랬어? 라는 카톡이 온다? 거기에 섣불리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더 이상 뭔가 미안해라고 뭐 사람들이 그냥 그쵸.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거 하는 순간 덫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증거거든요. 억울하게 중간간에 고소를 당했다고 제가 가정을 해서 저 상담을 하는 것처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술을 먹고 아는 사람과 잠자리를 했는데 다음날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네. 혹시 카톡의 답장을 어떻게 하셨나요? 아직 답장하지는 못했어요. 하지 마세요. 섣불리 죄를 인정하는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모텔 가기 전에 술자리에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달려가서 그 식당의 CCTV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면은 경찰 측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요. 네. 이 CCTV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CCTV는 보통 10일에서 15일이면 다 삭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서 우리는 그것부터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텔 입구에서의 CCTV 네. 그 정황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피임 도구를 사기 위해서 편의점을 갔다던가 아니면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편의점에 가서 뭐 구매하는 네. 그런 CCTV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거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그 CCTV 안에서 서로 다정하게 얘기 네. 나누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모텔을 가게 됐는데 모텔비 결제는 누가 했나요? 제가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물론 뭐 하셔도 되겠지만 모텔비 결제를 누가 했는지도 되게 중요한 여부여서요. 남자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것보다 여자가 결제했다고 한다면 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라고 그런 심정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모텔에 들어가서의 정황입니다. 체위라든지 어떻게 스킨십을 했는지 이런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신 다음에 진술을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텔 나왔을 때 중요하거든요. 네. 자, 나왔을 때 같이 나오셨나요? 아니면 여자가 먼저 나갔나요?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CCTV를 확보하면 아주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겠네요. 근데 간혹 여자 혼자 나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우리한테 좀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텔에 술 마시러 갔지 잠자리 하러 간 거 아니다. 근데 강제로 했다. 그래서 도망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가 돼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 아까 답장 안 하셨다고 했는데요. 섣불리 사과하거나 내가 너를 함부로 대했다 이런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대응하셔도요. 결국은 이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서 끝낼 수도 있고요. 만에 하나 재판으로 가게 되더라도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고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는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을 지금 전제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소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왜 고소를 할까? 제가 맡은 사건은 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무혐의로 성공적으로 끝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자분이 아주 어린 분이었어요. 갓 20살이 된 분이었고요. 네. 남자분은 30대였습니다. 네. 여자분이 모텔을 잡아놓고 우리 내 방에 가서 한 잔 더 해요 라고 해서 모텔로 데려갔어. 같이 들어갔어. 근데 그 안에서 먼저 스킨십을 했습니다. 여자분이. 그래서 남자분이 아주 좋아가지고 좋아를 하면서
더 하려고 했더니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그 남자는 뭐야 이러면서 나왔대요. 그냥 다음날 바로 고소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다가 뭘 요구했냐면 합의하면 내가 고소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유명인 같은 경우들, 유명인의 경우에는 잠자리를 누군가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인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옛날이지만 주병진이라는 그런 MC, 개그맨이 있었어요. 넘버원의 MC였는데요. 한 번에 나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어떤 여성분이 강간죄로 고소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7년 동안 재판을 한 끝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무고죄로 고소가 돼서 징역을 갔어요. 그런데 이미 그 잃어버린 7년, 네. 방송에서 다 퇴출돼 버리고 이미지가 다 먹칠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명인들에게 큰 피해가 되겠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 또 고소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남자가 너무 미운 거야. 미워서요. 나 예전에 술 먹었고 기억이 없는데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나한테 성관계했다 라고 해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무혐의로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만약에 중간관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제 그게 무죄로 밝혀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무고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이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고소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바로 무고죄로 갑니다. 그러면 역으로 그 여성분을 보면 진짜 내가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는데 얘를 엿먹이려고 고소하는 경우였던 거잖아요. 네. 이러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이 되겠죠. 실제로 아까 그 주병진 씨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네. 보통은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편이고요. 주병진 씨처럼 무죄가 나오면 반대로 여성분은 무고죄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무고죄를 하려면 이제 저희가 판결이 완전히 딱 나온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고죄라는 게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하고 그 전에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당연히 무고죄는 당연히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할 때 좀 주의할 게 있는데요. 네. 고소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야 해요. 중요한 내용에 허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여성분이 강간죄로 고소를 했는데 강간이 안 당했는데 강간을 고소했다. 이 정도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해야지 무고죄지 그냥 다소 정황을 조금 과장된 정황을 막 덧붙여서 얘기했다. 이 정도만 가지고서는 또 무고죄가 되지 않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무고죄가 형량이 좀 적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인가요? 이 남성분이 당한 피해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무고죄로 보통 6개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6개월 가지고 이 처벌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무고죄로 일단 고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범죄는 굉장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나중에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구속이 돼 있었잖아요. 교도소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중간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하겠다. 원나잇 했는데 고소가 들어왔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일단은 우선이고요.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으로부터 온 카톡에 함부로 대응하지 말 것.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모텔 들어가기 전후 상황에서 분위기가 뭔가 무르익었다.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CCTV라든지 아니면 카톡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동행했던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확보를 통해서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성범죄의 범죄자가 된다는 건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이런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 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